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피규어 직구하거나 이제 수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부분 피규어들이 외국에서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이에요. 건담 프라모델들이나 일부 피규어들은 국내에서 국내 총판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이제 가끔은 살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디즈니 제품들은 미국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일본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해외에서 피규어 이제 뭐 직구한다든지 아니면 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피규어가 들어오면 이제 관세, 이제 뭐 통관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합법적인 방법을, 그리고 문제 없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직구나 뭐 수입이나 뭐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관세와 이제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도 이제 해외에서 구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물건을 내가 수입했다, 직구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를 해줘요. 뭐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은 200달러, 나머지 뭐 일본, 중국, 뭐 이제 유럽 지역 이런 데는 15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우리나라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뭐 이제 절차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면세 받은 물건을 절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원래는 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판매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사업적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적 목적이라는 건 내가 뭐 DP를 할 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다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나도 예를 들어서 내 가게가 내 가게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내 공간을 내가 꾸미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사업 목적이라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진 않는데, 아무튼 판매는 안 돼요. 그렇게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세금 납부하시고 수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직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고가품들이 많으니까 150달러 또는 2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우리가 들여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되는 세금은 부가세라는 거는 물품가액의 그냥 무조건 10%예요. 100만원, 10만원, 10만원, 만원, 10%를 무조건적으로 부죠. 이게 부가세예요. 부가세를 외국에서 산 물건을 왜 국내에서 부가세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의 부가세가 붙고, 그 다음에 또 관세가 붙어요. 관세는 물품 품목마다 달라요.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물품을 구입하실 때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내가 구하는, 이제 수입하거나 뭐 구입하는 물건의 관세가 몇 프로인지, 예를 들자면 예술품, 뭐 그림이나 이런 거는 가격 상관없이 관세율이 제로예요. 예술품은 제로예요. 근데 시계, 사치품이라고 하거든요. 시계, 제가 벽걸이 시계 한번 샀다가 세금 폭탄 맞은 적이 있었는데, 시계는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50%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물건 수입하실 때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돼요. 뭐 해외 직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미국은 200달러, 나머지 기타 지역은 150달러 미만의 물품이면은 뭐 관부가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입하시면은 배송료 제외예요. 해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료는 이 가격에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은 미국 내 배송료가 이제, 보통 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배대지를 거쳐서 물건을 받잖아요. 배대지가 뉴욕에 있는데 LA에서 구입을 했다. 그럼 LA에서 일단 뉴욕으로 갈 거잖아요. 이 배송료는 물품 가액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국제 배송료를 제외한 물품 가액이 미국은 200달러, 나머지 기타 지역은 15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면 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를 샵을 하신다든지, 저희처럼 중고샵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새 물건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보통 피규어 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 피규어는요 국내 총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담 같은 경우에는
땡땡땡 회사에서 이번에 그 반다이랑 총판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라모델류만 총판 계약을 맺어서 저희도 거기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피규어는 총판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도매하시는 분들, 일본에서 이제 뭐 물품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피규어를 이제 받아가지고 업자분,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업자분한테 받던지 또는 그렇게 이제 대량으로 피규어를 수입 전문 이제 뭐 업체들이 있어요. 땡땡땡땡땡땡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받아가지고 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분들한테 컨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신경 쓰실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국내 업체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시는 분들 저기 세금에서 다 끊어주세요. 요즘은 다 끊어주세요. 카드도 받으세요. 만약에 내가 직접 이제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없어요. 끼면 아무래도 중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직접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뭐 세금 부분도 세금 부분인데 이제 통관 부분이요. 통관 품이들 원래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이 물건에 뭐 문제가 있는 물건이거나 뭐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워낙에 많은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량 물품은 그냥 이제 막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양이 많을 때 이제 세관에서 물품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서 물품이 뭐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많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적어요. 사실 뭐 큰 박스 피규어 보통 뭐 한 200개, 300개, 400개 이 정도 들어오는 그거 많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들어올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박스 오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관세사무소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서 다 들어와요. 목록 통관이라고 하죠. 목록 통관. 서류를 제출을 해요. 이러한 물건이다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세관에서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리스트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통관 이제 세금 나오면 이제 세금 지불하고 그리고 통관돼서 이제 물건을 받는 건데 중간에 이제 오픈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 수입을 할 때는 다 그냥 오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관에서 다 확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입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괜히 막 이렇게 뭐 오는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거 고민하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세금 낼 거 다 하고 뭐 검사 받을 거 다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피규어는요 전환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거래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중에 몇 가지 그 물품은 안전 인증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그 뭐 이거 피규어가 전기용품은 아니니까 혹시 이거 있잖아요. 일반 PVC 제품들은 상관없는데요. 레진 제품들 있죠. 레진 제품들. 레진 제품에 LED 조명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전기안전법에 걸려요. 그래서 혹시 들어올 때 레진 업체들 있잖아요. 레진 이제 그 수입하는 업체들 통해서 받는 거면 어차피 상관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 레진 제품을 구매하신다. 세관에서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조명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법, 전환법 걸려가지고 세관에서 빠꾸 될 수 있어요. 이게 빠꾸 되면 다행인데요. 세관에서 반품 아니면 폐기 처분 둘 중 하나예요. 네,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반품이 되면 하다못해 내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관에서 그냥 폐기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 받으실 때는 유의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에 생활용품 여기에 이제 아동용품이 들어가요. 완구류 이거는 애들이 이제 뭐 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 검증을 받아야 돼요. 또는 이제 박스에 15세 이상 사용 가능 이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요게 표시가 돼 있을 때는 안전 검사 제외 대상이에요. 15세 이상 박스에 표기가 돼 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품이잖아요. 혹시 이제 해외에서 옥션 같은 거 하셔가지고 비딩 받아가지고 이제 피규어 이제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은 150달러 미만 비과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0달러짜리를 비딩을 받았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죠. 근데 또 세관에서 이게 걸렸다. 상자를 열었는데 박스를 열었는데 박스가 없어. 그러면은 15세 이상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버리나? 자, 여기서 많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피규어는요 기본적으로 아동용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를 15세 미만의 아이가 가지고 놀 용도로 구입할 리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규어는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장식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지 15세 아이 미만의 아이가 가지고 놀려고 구입하는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법이라는 거는 애들이 갖고 놀다가, 애기들, 저희도 집 애들 뭐 어리지만 입에 막 넣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입에 넣고 하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전검사를 받으라는 건데, 근데 이 피규어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개봉을 했을 때 이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누군가 볼 거잖아요. 이 사람의 저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 디지몬 있잖아요. 디지몬을 봤는데 아 이건 장난감이 아니지 라고 판단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담당하시는 분도 자기 판단하에 아 이거는 박스가 없으니 15세 이상이라는 정확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물건 자체가 15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합법적으로 제 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디지몬 이거 우리 집 5살짜리 꼬마애가 이거 입에 줄줄 빨면서 갖고 놀던 장난감인데 안 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반품 또는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없는 거는 뭐 사진을 찾아가지고 뭐 준비를 해뒀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요. 혹시나 폐기되거나 뭐 했을 때 리스크를 이제 제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관에서 뜯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지만 찝찝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저 한 번씩 폐기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규어 가격이 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반 소비자들 간 중고 거래가보다는 저희 샵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도 가게다 보니까 그 수익 부분을 붙여서 그렇기도 한데 수입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로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손님들 올 때마다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피규어 직구나 수입이나 피규어에서 구입하는 피규어 제품들 통관, 세금, 내가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